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옆에 지난번에 한번 출연했던 제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게 좀 할 말이 많대요. 사실은 청년들에게 그 말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쩌면 꼰대일 수 있지만 그 꼰대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요즘 제조업이 많이 무너졌는데 정말 제조업의 핵심 역할인 이 기계 부품 소재를 가공하는 일을 친구가 하는데 그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구 무슨 일 하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우리 장 선생님하고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고 뭐 어떻게 오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장 선생님이 갑자기 주제를 주셔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전에 있었던 얘기고 전에 생각했던 얘기고 뭐 좀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가벼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쉽게 접근할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회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자면은 글쎄요, 여긴 지금 현재 그 젊은 친구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 뭐 힘들고 더럽고 뭐 지저분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뭐 똥이 묻었으면 닦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럽고 힘들다고 그걸 피한다는 것 자체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던 간에 기름을 묻었건 뭐가 하던 간에 하는 일에 불만은 없습니다. 왜? 그걸 받아들여야죠. 제 업이고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이게 해서 짜증이 날 것 같으면 그 전에 못한다고 하던가 안 한다고 하던가 받지 말던가 해야지, 받아들였을 때는 그걸 수긍하고 그거를 일을 했으면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전 철칙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는데 깔끔하지 않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와요. 근데 자제할 뿐이지. 내가 짐승도 하고 개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있으니까 분명히 평가를 해서 그거를 내가 살아온 성질이 있는데 욕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자제할 뿐이지 그걸 불만을 얘기해요. 그럼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맡겼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구두 닦으라고 그게 했다고 하면은 시켰거든, 뭐 자발적으로 했던 간에 잘했으면 잘했다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평을 하듯이 분명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밥을 못 먹고 와서 김밥을 하나 오다 샀어요. 근데 여기 장 선생님은 커피를 이따가라고 그랬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나는 물만 사면 되니까 물을 사러 차를 두고 여기 앞에 슈퍼에 가서 물을 샀어요. 물이 저는 가급적이면 저렴한 걸 삽니다. 왜냐면 물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니까. 그래서 600원짜리 자연수 물을 샀어요. 근데 사장님, 거기 하는 아주머니,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 정도는 많으신 사장님인데, 사장님, 옛날에는 우리 물을 안 사 먹고 그냥 수돗물도 다 먹었는데 요즘은 다 사 먹네요 라고 말을 던졌어요. 맞아요, 사장님이 그래요. 맞아요. 옛날에는 다 그냥 수돗물, 우물물 다 먹었는데 요즘은 사 먹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뀐 건 이해합니다. 시대가 바뀐 건. 저는 어딜 가든 간에 물은 가급적이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가 식당이 보이면 물이 떨어지면 물을 얻는 방법의 기술이랄까? 저만의 기술은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객인데 물 한 잔만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99%, 100%라고 할게요. 사장님들이 한 번 더 가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죠. 누가 그걸 생각하겠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대구 신도시 쪽에 가서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하나 먹는데 김밥하고 거기에 무슨 문구가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집 가게 와서 물을 떠간다고, 물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아주 보기 안 좋은
기가 있었어요. 뭐라고 쓰냐면 그 전부 다 내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네 가게에서 물을 떠가는 사람들은 아주 매너가 안 좋고 두 번 다시 오지 말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집을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그런 집은. 제가 이제 조그맣게 그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입니다. 전에는 직원도 뒀고, 지금은 이제 직원이 없고 저 혼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살아온 상황에 보면은 저는 이 친구는 이제 뭐 공부하러 갔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갈라집니다. 저는 인천 직업훈련원. 그때 지금의 명칭이 이제 지금은 이제 인천 직업 전문 학교입니다. 근데 그 당시 1983년도에는 인천 직업훈련원이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근데 83년도. 그러니까 제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고등학교 보내는 돈이 없어서 등록금이나 모든 비용이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원서를 가지고 와서 저보고 그냥 쓰래요. 그냥 수긍을 했죠. 아버지가 고등학교는 못 보내주는구나. 오케이. 썼어요. 써서 지원을 했고, 근데 그 당시는 공부는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공부엔 취미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 아버지가 손재주가 좋아서 저도 손재주는 좋아서 이런 모든 거를 좀 잘했어요. 어려서부터. 끼는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지만은. 그래서 1983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고, 이제 그 3년 과정. 그러니까는 그때 시스템이 이제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를 한국에 이제 들여와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마이스터 제도가 이제 직업훈련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최초. 전에는 1년 과정이었는데 그때는 3년 과정이었습니다. 입학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나이 먹은 형들이 같은 반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12살 차이 나는 띠동갑 나는 형님이 같은 반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선생보다 나이가 많어. 그 형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는 완전히 군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 군대를 뭐 군대는 내가 정확히 뭐 비유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5시 반에 6시까지 기상해서 구보하고 밥 먹으러 가고 오하이를 맞춰서 가고. 예. 또 학과에 가서 또 실습하고 또 안 맞으면 빠따 맞고 정말. 그때 그랬어요. 네. 군대네요. 완전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기술을 익혔고, 네. 그다음에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지금 이제 후계자, 말하자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결국은. 예. 이제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본인이 살아온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뭐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으로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안 올까? 이제 그 원인을 젊은 사람한테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또 다른 어떤 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실래요? 예. 글쎄요. 저는 그 큰 대기업은 가보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재주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에게 뭐 과대평가하겠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인천에 제 상호하고 제 이름만 되면은 그래도 거기는 돈을 못 벌어도 뭐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 상당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한다고 뭐 돈 버는 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소기업의 가장 단점은 복지죠, 복지. 솔직한 얘기로.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주 5일제 근무지만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오전 근무. 그러니까 했을 경우에도 그때는 사람을 들이려면 상대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주 오전 근무하는데 우린 또 6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또 다른 회사는 주 5일제 근무하는데 토요일까지 일을 하려면 그 사람이 올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소기업은 사실상 일을 많이 해서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은 어떠냐? 지금은 젊은 친구들을 오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될까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인책을 주려면 물론 정부도 이제 역할을 해야겠지만 나름대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야지 유인할 수 있을까요? 젊은 층들을. 소기업에서 그 친구들을 불러들이기는 매우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정부가 여기 중간에 소기업에서 기술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봅니다. 즉 말해서 소기업인데 기술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 평가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걸 어느 기관이나 단체가 그 소기업의 기술을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또 소기업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데가 없어요. 즉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정부 제 생각입니다. 지금 제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그 후계자를 대를 잇게 불러들일 수 있는 매력은 뭐냐면 지원책이죠. 지원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든 군대 갔다 오던 친구들 간에 소기업에서 근무를 몇 년을 하면 뭐 청년 주택이든지 지원을 해서 몇 년, 한 5년, 10년 지원하면은 가장 좋은 게 주택이 가장 매력이 있겠죠. 뭐 주는 건 아니겠죠. 임대주택을 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는 그걸 소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눈이 트입니다. 왜? 자기도 소기업 개인 사업을 내고 한다 보면 돈이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돈은 됩니다. 돈은.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제가 노력만 한다고 하고 따라준다면 되는데, 소기업에서 젊은 친구들 와라. 그러면은 주 5일 근무하고 야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대기업처럼 뭐 정시 출근해가 정시 퇴근하가지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냥 생산직밖에 안 돼요. 생산직 하면은 실질적으로 걔들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고 본인한테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은 버텀맨밖에 안 돼요. 버텀맨밖에. 버텀맨 한다면 이거는 단순 노무자예요. 단순 노무자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회사의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해고가 돼요. 왜? 구조조정이라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술력, 테크닉을 있어야 회사가 매력틀을 갖고 자기를 갖고 데려가는데 버텀맨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 외국인으로 교환을 바꿔버리죠. 왜? 외국인도 젊은 애들인데 힘 좋고 빠릿빠릿하는데 이거 논리가 똑같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기술이 없다. 해고 1순위죠. 솔직한 제가 보는 평가에서는. 그럼 뭐 할 거예요? 해고 당하면. 그냥 직업 소개서 가서 일용직. 응? 자포하는 거 하는 거가 더 있어요. 청소하고. 그거보다는 기술직이 일당도 높고 자기가 살아가는 기준의 잣대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고 거기서 뭐 돈을 모아서 다른 걸 하든지 그거는 차후의 얘기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그 공장 소기업 하는 친구도 굉장히 젊은데 거기가 이제 저기 문학동에 무슨 고등학교도 실업계 고등학교? 문학정보고등학교. 문학정보고등학교. 거기 나와가지고 제가 하는 비슷한 일을 해가지고선 걔는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걔는 오너가 돼가지고. 오너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친구 매력은 그 관점은 24시간을 돌려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요. 이 친구는 물불에 안 가리더라고. 젊었을 때 한번 물불에 안 가리고 나중에 자리 잡히면 그때 가서 여유 즐기면서 해도 되지 않나.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나던 주위에 어느 분들이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일의 교육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독일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1980년도 이제 그 기술의 마이스터 제도를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독일은 이렇대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은 갈린대요. 야, 너 공부할 머리인지 몸으로 머리 할 건지.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갈린대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게 딱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야, 네 머리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돼. 근데 너는 몸 쓰는 게 좋아. 그럼 몸 쓰는 일. 현장으로 가야지. 현장으로 갈 얘가 사무실 가서 펜대 굴린다고 설계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어중에 떠중에 다 대학을 가서 나와서 한다고 보면은 될 사람은 가고 안 될 사람은 다른 길로 가서 빨리 자리를 잡아가지고 가이드를 해서 너의 직업의 세계는 이런데 보여줘서 거기서 찾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부모가 야 너 고등학교 가야지 그러면 너 대학 갈 거야? 그러면 그냥 인문계 갑니다. 근데 그 정도 솔직히 누가 하나가 야 너 머리가 공부할 머리는 아닌데 거기 가면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인생에 넌 몸으로 때워서 몸으로 좀 힘들지만 육체는 힘들겠지만 몸으로 하는 게 더 편하면 돈 많이 벌고 넌 몸으로 할 수 있는 노동을 가서 하는 게 너 인생의 지름길이고 그 답을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걸 알려줄 만한 게 아직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게 저건 아니다. 저건 정답이 아니다라고는 답을 명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라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렇게 친구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어쨌든 3D 업종에 청년들이 안 오는 이유는 복지하고 이제 급여 문제인데 이건 정부가 나서서 소기업 좀 평가를 해서 지원할 곳은 지원을 해서 복지 혜택을 누리고 또 나름대로 생산직의 단순 노무자보다는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향후에 내가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기술력을 가진 마이스터를 꿈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정말 저는 피상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한 30년이 뭐 넘게 일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친구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그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 본인 자제분이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자제분이 봤을 때 공부 쪽보다는 뭐 기술 쪽 손재주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친구처럼 사회의 근간이 되는 이 제조업의 뿌리를 담당할 수 있는 물론 이게 돈이 됩니다. 정말 본인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친구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